우리가 앞에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은 람다 x 이 꼴로 정리가 된다라는 것까지. 또 글씨가 올라갔네. 예, 이 꼴로 정리가 된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얘가 2차 방정식이잖아요. 얘가 해를 갖는 스타일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는 중학교 때 배우죠. 실수 둘, 그 다음에 중근, 실수가 아니라 실근이겠다. 판별식 있잖아요. 어떤 경우로 나와요? 얘 제곱 빼기 4b가 맞죠? 걔가 0보다 크면은 실근, 0이면은 중근, 0보다 작으면 허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라는 걸 얘기를 할 거예요. 우선 실근이면은 뭐 문제 될 거 없죠. 그냥 익스포넨셜 람다 1이든 2든 뭐 이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함수잖아요. 뭐 쭉 커지든지 쭉 작아지든지 둘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근이랑 허근이 문제인데 허근은 그냥 뭐 미리 답을 얘기를 하자면 허수가 있을 때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쓸까요? A, B 저기 썼으니까 헷갈릴까봐 뭘로 할까? 알파 베타로 합시다. 허근이라서 람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 I 꼴로 나왔다고 치게요. 그러면은 얘를 풀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와요? 2의 알파 x 곱하기 2의 베타 I x가 되겠죠? 맞나요? 그런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그냥 지수 함수니까 알파 베타는 실수잖아요. i가 허수인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럼 얘는 오케이 됐는데 이제 얘가 뭔지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들 저기 원래 수학 때 배웠을지 안 배웠을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오일러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배웠을지 안 배웠을지 잘 모르겠지만은 또 글씨가 올라가네. 네. 여러분들이 배웠을지 안 배웠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은 해두셔야 돼요. 네, 이거고 앞에 베타가 붙었으니까 베타 x를 하나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x 대신에 베타 x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네. 그러면 걔가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허근은 됐고 이제 중근만 얘기를 할 건데 왜 중근을 얘기를 하냐면 그럼 중근은 근이 하나인 거 아니냐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죠.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중근이지만 근이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루는 건 미분 방정식이잖아요. 그냥 2차 방정식이 아니라. 그래서 조금 얘기가 달라져요. 뭔진 몰라도 중근이 있다고 칩시다. 중근 이거죠. 네. 얘가 0이어야 되니까 얘가 0이어야 되니까 우리가 A랑 B의 관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그걸 가지고 여기서 식을 한번 썼어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얘가 y1이고요. 원래 이거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y1은 얘고 사실 y1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사람들이 옛날에 알았어요. 그래서 y2라는 하나의 근이 더 있기는 한데 걔는 뭔진 모르겠지만 얘에다가 어차피 얘가 이걸 만족하니까 y1이라는 게 애초에 이 식을 만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뭔가 x를 가지고 장난질을 조금 더 한 근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얘를 다시 원래 미분 방정식에 집어넣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게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뭐 실제로 전개해 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얘는 애초에 제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니까 는 0이에요. 얘도 그래서 는 0인데 이거 보니까 얘는 애초에 y1에 대한 식이니까 y1에 대해서는 항상 이게 만족하죠. 우리가 해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됐고 이제 요거만 가지고 풀면 되는 거죠. 얘가 0을 만족해야 되고 근데 또 보면은 y1이 우리가 이미 이걸 준 근인 걸 알고 있잖아요. y1이. 그래서 요거 그대로 집어 넣으면은 얘도 직접 넣어 보세요. 그럼 얘도 0이 돼요. 그럼 결국엔 뭐만 남아요? 얘만 남죠. 그럼 y1이 0이에요? y1은 이미 지수함수기 때문에 0은 아닌 거 알아요. 그럼 누가 0이어야 돼요? 얘가 0이어야 되죠. 두 번 미분한 애가 0이 됐대요. 그럼 누굴 두 번 미분해야 0이 돼요?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거는 C1, C2 저기다 써가지고 좀 그러네. 원투 말고 뭘로 할까요? A, B로 합시다. 얘는 두 번 미분하면 0 되죠. 그러니까 요 식에 집어넣었을 때 y1이 0이 아니더라도 u 두 번 미분한 애가 0이 되기 때문에 이걸 만족해요. 요 식에서 우리가 얘가 0이어야 되잖아요. 얘가 0이어야 이게 만족이 되는 상황이니까 얘가 0이려면은 얘가 0이 아닌 상황에서 그러면 이게 0이어야 되죠. 그렇게 되는 함수는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여기 더블 프라임 아니지. 그냥 u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아까 이게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y2는 이건데 그러면은 이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y2긴 한데 y2에서도 지수함수 곱하기 상수항이 들어가는 거긴 하죠. 그러니까 얘는 뭐랑 같아요, 결국엔? 이걸 포함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우리가 생각도 안 했던 앞에 그냥 x 한번 곱해준 y1에다가 x 곱해준 애도 일반 해에 들어가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식에
중근이 있는 경우, 이 식이 중근이 나오는 그런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는 단순히 익스포넨셜 항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 x 곱하기 익스포넨셜 항도 같이 들어간다 라는 거는 알아두면 좋겠죠. 왜냐면 이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쭉 풀면은 중근에서 얘가 그냥 이거 하나만 나오는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중근이니까 이거 하나밖에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얘의 중근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의 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만족시키는 저 미분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는 중근으로 구성된 이 지수함수에다가 요 항도 하나 더 있더라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문제를 풀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이제 여기에 수업 자료에는 뒤쪽에 허근이 있을 때도 좀 자세히 풀어 썼거든요. 뭐 그렇긴 한데 어차피 방금 좀 앞에서 얘기했던 오일러 공식 가지고 푼다는 내용 자체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뭐 동력학 뒤에서 진동 쪽에서 뭐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뭐 후퇴요. 여기서 다시 지금 시간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한 1시간 정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선형 상미분 방정식 푸는 방법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높은 개수까지는 올라가지 않고요. 1개, 2개 선형 상미분 방정식 푸는 법을 얘기를 했고 실제로 제대로 푸는 거는 이렇게 2개 선형 상미분 방정식인데 그게 제차이고 는 0이고 제차이고 A랑 B 개수가 상수인 경우에 대해서 푸는 방법을 얘기를 했어요. 왜 요거를 위주로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동력학에서 배우는 게 y 두 번 미분한 거, y 한 번 미분한 거, y 이게 변위가 될 거예요. y가 변위. 그럼 한 번 미분하면은 속도,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제 차라서 는 0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여기에다가 는 0이 아니라 뭔가 외부의 힘 항이 들어가겠죠. x에 대한 항. 비제차를 풀 거예요. 근데 이제 x는 위치로 쓰니까 시간에 대해서라고 쓸 거예요. 그럼 y도 t에 대한 함수가 되겠죠. 시간에 대한 함수라고 치게요. 그렇게 되면 시간에 따라 변하는 뭔가가 가속도, 속도, 위치에 따라서 다 영향을 받는 항이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뭐냐면은 외부에서 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 주어지는 힘은 그 물체의 가속도에 대한 항, 속도에 대한 항, 위치에 대한 힘 그런 것들의 합으로 나오는 운동 방정식이 나올 거고요. 이제 그 운동 방정식을 푸는 게 동력학 풀어서 뭐 시간에 따른 위치, 속도의 변화를 구하는 게 동력학 문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선형 상미분 방정식을 그냥 상수 개수를 가진 거에 대해 먼저 푸는 방법을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는 비제차를 다루겠지만은 오늘은 제차를 먼저 했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이 시간이 조금 나왔구나. 네, 미분 방정식 자체를 푸는 경우는 우리 분야에서는 별로 없어요. 선박해양공학과에서는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고 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물리 현상들이 주로 가속도, 속도, 위치에 비례하는 힘을 받는다. 그게 뭔 소리야 싶겠지만은 이제 F는 ma잖아요. 우리가 뉴턴 법칙에서 알고 있는 F는 ma니까 가속도 곱하기 질량하면 그게 물체가 전체적으로 받는 힘의 합이잖아요. 원래는 그것만 알고 있었는데 물체가 받는 힘을 조금 말로만 하지 않고 쓰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잘 알고 있죠. 근데 F는 MA면은 뭐 X에 두 번 미분한 걸로 칠게요. 말 되죠? 네. 그 다음에 F라는 게 물체가 받는 힘인데 그 물체가 받는 힘이 우리가 스프링에 대해서 스프링을 걸어놓고 운동을 하라고 하면은 스프링은 변위에 비례하는 힘을 주잖아요. 물체가 받는 힘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치게요. 그러면은 얘를 질량 m을 갖고 있을 때 당겼다가 탁 놓으면은 얘가 띠용띠용 하고 가죠.
그런 경우에 KX라는 힘을 받고 그 다음에 동력학 후반에 배울 건데 댐핑이라는 게 있거든요. 앞에다 B를 썼나? 댐핑이라는 거는 속도에 비례해서 속도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요. 속도에 저항하는 방향. 뭐 이 KX도 사실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긴 하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겠죠. 운동의 반대 방향, 위치의 반대 방향. 그게 이제 외부에 받는 힘이에요. 그 다음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에 따라서 외력을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당겼다가 놓으면 띠용띠용하고 움직이는데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얘한테 힘을 또 주는 거예요. 억지로 잡아 흔든다거나 뭐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얘는 물체가 실제 운동하는 가속도가 되는 거죠. 이게 모든 힘의 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V 대신에 X 다시라고 해도 되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됐고 요거 항이 타일로 넘어올게요. 그러면 FT 우리가 순수하게 외력을 주고 있는 물체에다 외력을 주고 있는 거는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스프링으로 인한 힘 더하기 거기에 연결된 댐핑으로 인한 힘 더하기 질량으로 인한 가속도 질량 크기로 인해 결정되는 가속도가 되는. 그럼 이 식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얘랑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2차 미분 방정식, 이게 미분 방정식을 풀려고 하는 게 이런 스프링이랑 그 다음에 질량이랑 댐핑이라고 하는 것까지. 예, 이런 게 작용하는 물체를 해석하기 위한 거다라는 건데 스프링 상수 그러면은 뭐 스프링 상수 되게 하나의 스프링에 대해서 정해지니까 하나의 값이잖아요. 상수예요. 말 그대로 스프링 상수니까. 질량 상수잖아요. 댐핑도 뭐 어지간하면 안 바뀌어요. 하나의 상수예요. 그러니까 상수. 그 다음에 미분 2번 한 거. 여기서 푼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얘를 풀면 뭐가 나오겠어요? 제차라고 했을 때 얘가 0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구했던 뭐 익스포넨셜 함수 아니면은 저기 그 삼각함수 그것도 아니면 뭐 중근일대 등등 그런 식으로 풀릴 거고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외부에 힘이 가해졌을 때는 또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해를 새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 과정을 하는 게 동력학 수업의 최종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동력학 수업을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제일 마지막 챕터쯤에서는 이거를 실제로 다루는 거를 배울 거예요. 그 전에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더 배우긴 하겠지만은 중요한 목표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 학과에서 이 뒤로 배우는 뭐 진동 같은 거에서도 되게 많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러면 미분 방정식 복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앞으로 정력학 복습이 남았는데 그게 분량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언제 찍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날지.